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구요. 혜택 빈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도밭에 왔어요. 42번째 작품은요. 화가 난 포도입니다. 분노의 포도 영화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분노- 추천했습니다. 네. 네. 혜택이 추천했고요. 분노의 포도는 무려 1940년대 작품입니다. 그럼요. 와, 오. 1940년이에요. 거의 할머니보다 예? 할머니의 연세 정도? 무슨 말씀을 저희 할머니세요? 조부모님의 연세 정도? 아, 네. 조부모님의 연세 정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때 영화를 만들었을까? 잘 만들었어. 근데. 우리나라 해방 전입니다. 광복 전에 나온 영화가 일제 바로 강점기 때 미국은 그렇죠. 무려 그 13회예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13회에서 여우 조연상과 감독상 이 존 포드 감독님이 수상을 하셨고 오. 그때 개봉했던 연도인 발음을 좀 주의해 주세요. 포도 감독님이 아니고 존 포드 감독님. 네. 오늘의 영화는 좀 분노의 포도. 분노의 포도. 포도입니다. 포도. 오. 감독님은 포드. 아 진짜 이빨 빼버릴까요? 말을 못하게 해줘요? 고품격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개봉 연도 40년에는 6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에서 작품상이랑 감독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어마무시한 작품입니다. 오. 훌륭한 작품입니다. 오데트보다 훨씬 재밌었어. 그건 오데트보다 인정. 무려 16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오데트는 왜 그랬어요? 오데트도 재밌게 봤는데 왜 오데트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것 나도. 같지? 오데트 훌륭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훌 훌륭은 하죠. 훌륭하죠. 근데 개개인의 기호는 좀 다를 수 그쵸. 있잖아요. 아닙니다. 재미가 없을 뿐. 음. 훌륭하죠. 어떻게 봤어요? 40년대 작품인데 어떻게 봤냐고요? 눈으로 봤겠죠. 누워서 봤어요. 누워서 봤어요. 네. 앉아서 봤습니다. 솔직한 감상평. 어, 재미 기대 이상. 기대 이상? 재밌었어. 솔직히 혜택이 추천해서 별로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또 이 양반 또 이상한 흑백 들고 왔네 이러고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네. 또 선빵했다. 약간 이 정도. 선빵이 아니고요. 선방입니다. 선빵이요. 선빵 데리고 빵을 싶다. 드리고 싶대요. 네. 좋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영화고 제가 이 감독님을 접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왜요? 따다다다다다. 벚꽃이 휘날리던 어떤 4월의 봄날이었는데 오, 벌써 별로다. 최근에 극장가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파벨만스란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파벨만스.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음. 클라이막스에 이 존 포드 감독님의 대역이 등장하기도 하고 대역. 그 역할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존 포드 감독을 꼽더라고. 맞아.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금 살아있는 전설 중에 전설의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존경을 한다?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다? 누굴까라는 그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분이 바로 이 존 포드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영화를 추천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명작이었다. 명작이긴 했어. 명작이었어. 재밌었어.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카메라 앵글의 전환이라든가 음. 카메라가 담고 있는 시선 그리고 뭐 사회 부조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내는 감성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확연하게 전달이 돼서 이게 과연 1940년에 나온 영화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어진 영화고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하기 싫다면요? 진짜 싫다. 넘어가겠습니다. 잡이 없음. 저는 진짜 그 리얼리즘의 끝판왕을 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한 게 진짜 궁상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궁상스러움 그런 거를 정말 그냥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모두가 궁상스럽지 그럼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나는 지금 영화 혹시 안에서 가난을 비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난은 가난은 죄가 궁상이다. 아닙니다. 오케이. 가난은 죄가 아니고 이야. 멋있다. 소신. 이렇게 몰아간다고? 그걸 잘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나라가 항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잖아요. 가난한 시절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미국이 딱 발전할 그 시기에 어떤 가난함과 그 사람들의 궁상스러움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네오리얼리즘 조금 찾아봤나요? 네, 조금 찾아봤어요. 많이는 안 찾아봤어요. 분발하셔야 오늘도 됩니다. 태클. 네오리얼리즘 영화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 네오리얼리즘 영화가 4, 50년대 이탈리아 영화에서 진짜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둑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은데 그 영화보다 한참 앞선 영화가 이 존 포드라는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니라는 사실이 좀 되게 놀라웠어요. 1940년대 이탈리아 영화 음. 찾아가겠습니다.
세뇨르. 아 이건 스페인어인가요? 예.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이탈리아어 뭐죠? 모릅니다. 맞는 줄 알았어 나는. 이탈리아어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탈리아. 모르는 건 모른다고 가우디합니다. 말씀드려요. 가우디. 저도 다녀왔습니다. 가우디.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는 게 저거밖에 없어서 계속 저 얘기만 하더라고. 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하품만 나오네. 너무나 저 너무 멋지다고. 좋았어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스페인. 아 이것도 스페인이네. 이탈리아 밀라노? 예. 아. 이탈리아 밀라노요? 이탈리아에 밀라노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스페인하고 무슨 상관이죠? 헷갈려서 그래요. We are the world. 오늘 저 까방권이에요. 예? 까임 방지권. 아, 그거 안 풀어줘. 그게 까방권이야. 까방권. 몰랐어? 별다줄이야 진짜. 너는 제일 어린애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떡하니. 그래서 저도 기대 이상으로 되게 단단한 영화였다라는 평을 남기고 감독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거의 국민 감독님 아니세요? 이 존 포드 감독님이? 미국의 영화 하면 존 포드라고 네. 거론될 만한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저희가 모르는 친구인가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제일 존경하는 예. 사람이라고 맞아요. 일단 혜택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맞아요. 빈치가 한번 저는 성격? 존포드 감독님의 감독의 성격? 대단히 상남자셨다고. 상남자. 단답형의 시초던데요? 진짜요? 우리 아버지들과 비슷한 모습 아닌가? 네? 예? 네. 어떻게 대답을 했길래? 네, 어떻게 할리우드에 오셨나요? 라고 하면 이제 기차 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쌀인데? 더글로리의 전재준이 생각나는. 맞아요. 또 이제 3인의 악인이란 작품으로 대규모 서부극을 개척했습니다. 꽤 규모가 큰데 어떻게 찍었나? 모르니까 이제 카메라로. 그런 제 식으로. 쌀인데요? 르도가 물어보잖아.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앉아서요. 누워서요. 존 포드 감독님의 감성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예요. 한 모시고 싶은데. 어디까지 담을 건가요? 담아보겠습니다. 네. 혜택 존 포드 감독님 좋아한다고 말하셨는데 네, 좋아만 할 말 합니다. 많죠? 잘 아시는 분 맞나요? 잘 아실 것 아닙니다. 같은데. 이번 영화를 계기로 알아가고 싶어서 사실 이 영화를 선택을 했고 아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작품이 다. 사실 저희에게 정보가 없어요. 맞아요. 이분의 사진마저도 흑백 사진이에요. 바른 사진. 이분이 돌아가신 게 73년이어서 와 한참. 예. 우리 그 유느님 유재석 씨가 72년생이거든요. 그분이 올해로 50이 넘었는데 그분 나이 때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 태어날 때. 천재는 단명한다는 말이. 예? 네? 천재는 단명한다. 오래 사시겠어요. 저요? 오래 살죠. 저 오래 살죠. 나 일찍 죽겠다. 자, 오래 사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감독 중에 감독. 미국 영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부극의 대표주자라고. 서부극이 또 미국 하면 그쵸. 그 당시에 서부 개척을 이야기했던 영화들의 그 시대상을 잘 반영했고 사실 우리가 오늘 리뷰하는 이 분노의 포도마저도 캘리포니아로 직업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는 것들이 꼭 뭐 서부 총잡이들의 총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대이주 골드러시아 같은 분위기를 잘 자아내더라고. 그런 형상이 좋았고 또 이분으로 유명한 일화가 메카시즘에 대해서 메카시즘? 본인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굴하지 않고 냈다는 거. 공산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에 반대하는 발언 등등이 아니라 나는 영화인이다. 나는 이런 데 대해서 너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인터뷰 등도 있어서 좀 더 찾아보시면 이 존 포드 감독님의 굴기, 강단, 진짜. 용기 되게 고집. 소신이 있으신 분이었네.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재밌으신 분이야. 근데 서부극 거장인데 비서부극으로도 높이 평가를 받았대요. 아카데미 감독상 4작품 전부 비서부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카데미 감독상을 최다 수상하신 감독님. 그러니까. 물론 공동입니다. 다른 한 분이 또 계세요. 다음 리뷰는 그분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예, 존 포드 감독님. 머리가 아파. 거장만 찾아. 저희는 거장 공작소입니다. 아담하지가 않아. 아담한 거장이라고 할 순 없잖아. 그치. 거장 공작소. 거장 공작. 바꾸죠 이름. 아담한 거장보다는 거장 공작소로. 거공. 예. 괜찮네. 거공 괜찮다. 저희는 거장 공작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이분이 카메라 구성법도 되게 감독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앵글을 고정해놓고 막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영화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철학이라고 하면 나와요. 연관 검색어에. 존 포드의 카메라 철학. 네.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뭐 그렇지. 젊은 나이에 생을 떠나셨지만 그만큼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만의 영향력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되게 젊죠 지금 생각하면. 언제 예? 돌아가셨어요?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80년 넘게 살잖아요. 예? 대체 몇 기준이- 년을 살아야 적당히 살다 기준이 가신 좀 다르. 기준이 좀 다르죠. 충분히 살다 가신 것 같은데. 그런가? 79세가 젊은 나이면 대체 좀 80세는 넘어야. 모세가 친구세요? 뭐 400살까지 사시나요? 해모스. 해모스. 아니 무슨 79세가 단명이라고 하면 대체 나한 50살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 저는 80. 아직도 그럼 우리 부모님도 인큐베이터인데 그럼? 60대신데. 한창이신가? 대체- 저는 한창의 청춘. 청춘. 예. 지금 생각하면 80은 좋게 넘어야지. 그러니까 73년이라니까 이때가. 그 현대 시점으로. 좋습니다. 네, 뭐 수용합니다. 시각은 다 다르니까. 어쨌든 일찍 돌아가신. 79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르도가 주장하는 79세에 일찍 돌아가셨다. 기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래 사십시오. 우리는 애기네요, 애기. 100살까지 저는 사십시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네. 거예요. 100살까지 사십시오. 좋습니다. 네. 100살이면 어린이 정도 됐겠다. 존 포드 감독님이 이 분노의 포도가 원래 소설 원작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영화화하면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냐고요? 네. 안 오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10이지? 본인이 오늘 하신 걸 생각하셔야지. 12지. 저 뭐 했어요? 12지. 저 말투 자체가 너무 멋진 진심이었다. 12주에? 제가 뭐 했어요? 좋습니다. 뭐가 좋다는 거야? 존 감독님이 네. 분노의 포도를 통해서 네.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가족들이 이게 농업 기계화가 되면서 트랙터로 다 집을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전반적인 내용이 그 대가족이 고물 트럭에 이제 다 같이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맞아. 건데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경찰들이 이제 불을 지르거나 회방을 놓거나 입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서민과 노동자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더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약자들의 현실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현실 2시간이었나요 러닝 타임이? 거의. 근데 진짜 지루하지 않게 잘 봤어요. 흐름이 잔잔한데 재밌었어요. 아니 목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더 안 좋은 것 이 사람이 같아.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더 안 좋은 것 같아. 혜택은? 그 처음 살던 곳에서 집이 허물리는 장면이 나오거든. 집이 허물리지 않기 위해서 총도 들고 반항도 해봐.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회사가 뭐길래 우린 여기 대대손손 살아왔다. 그러나 불도저를 한번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당시 엄청난 그게 블록버스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밀고 나서 그 집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그 가족들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고 그 카메라 앵글이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로 내려와 바닥으로. 그런 장면이 대박이다. 소름 돋더라고. 자세히 봤네. 1940년에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다니. 진짜 국민 감독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그 미국인들의 실상과 현실, 가난,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시대에 대한 불안감들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이 여실히 영화 내내 드러난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뭐 하나 더 말하면 존 포드 감독님이 6.25 전쟁도 참전하셨다고. 진짜? 예. 참전 용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국 훈장을 받으셨다. 오,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시다. 와, 감독님 짱. 그러면 영화를 제작을 했다가 그렇다고 참전 봐야겠죠. 용사를 하신 거네. 대박이다. 와, 예. 좀 대단하신 분이고 와, 제일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영화 진짜 리뷰하면. 대단하다. 이런 시선이 정말 그만의 앵글,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후세대 영화 감독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눈여겨볼 만한 영화입니다. 진짜. 분노의 포도. 제목이 좀 아쉬움은 있는데 분노의 복수. 그래도 뭐 정말 훌륭합니다. 분노의 포도라는 제목. 왜? 근데 그거는 작가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원작 그렇지. 소설 작가한테 왜 분노의 포도일지. 물어볼 수 포도. 없겠죠. 바이블에서 포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무슨 성경을 수학? 잘 몰라가지고. 수학인가?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하시고 나서 1951년에 여기는 한국이라는 6.25 전쟁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셨다. 진짜로? 예, 대단하신 와. 분입니다. 진짜 존경할 만하다. 알면 알수록 정말. 감독들이. 대박이다. 와우. 멋있으신 분이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존 포드 감독님. 잊지 않겠습니다. 와우. 분노의 포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거장들을 다뤘지만 음.
의미가 있으신 분. 그 중에선 거의 시조새에 가까운, 조상님에 가까운, 시조새, 암모나이트에 가까운, 호박에 가까운. 어디까지 가깝죠? 삼엽충 안 나오나요? 충이라고 하긴 좀 감독님. 패스. 아니 그 동물 이름이 삼엽충인 걸 어떡해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 이건 무슨 드립이지? 좋습니다. 무슨 박자를 맞춰야 돼? 상태가 안 좋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좀 자본주의의 폐해? 완전한 자본주의의 폐해. 자본주의에 인간이 의지할 때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거의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뭔가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잖아요. 막 버려지고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가 인간을 점령했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좀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사회주의로 전향하라는 아니지만서도 뭔가 자본주의가 우리가 발전하는 데에 답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 이런 거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메시지. 실제로 그 미국 처음에 자유방임주의를 하다가 나중에 그 뉴딜 정책을 하고 나서 수정 자본주의로 바꾸잖아요. 넘어가죠. 맞아요. 네. 그 넘어가자가 얘기를 넘어가자가 아니라 넘어가자가 그 넘어가자 아니야? 둘 다입니다. 중의적 표현이야. 진짜 감기에 더 세게 걸렸어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아무튼 그래서 자본주의에 의지하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러나 행복합니다. 전 자본주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쵸.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 감히 비교가 되나요? 그쵸. 자본주의 어떤 필요하지. 점에서 제일 좋아요? 예? 하는 만큼 번다? 그렇죠. 그런 거? 그럼 뭐 햄버거도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 그치. 알겠습니다. 네. 돈이 좋은 혜택인 걸로. 난 돈이 좋아. 스폰지밥. 네? 이거 몰라요? 스폰지밥 안 맞네. 돈이 좋아라는 노래가 나오나요? 이거 집게사장 대사잖아요. 진짜요? 네. 몰라요. 스폰지밥 세대가 아니신가 보다. 스펀지송 세대야. 스펀지송. 송 또 뭐야? 스펀지송이 스펀지밥이 됐어. 진짜로? 응. 바뀐 거야? 지식의 나라 스펀지밖에 모릅니다. 빛나라 지식의 별? 그렇지. KBS ETV에서 방영했던. 방구는 과연 적외선 카메라에 찍힐까? 이런 거 하는 거? 재밌었어 그거. 실험맨 나오고. 맞아. 어쨌든 40년대 영화지만 이 영화에서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많이. 네. 뭐 모성과 가족 간의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려 84년 전 영화거든. 오늘을 기준으로. 대박이네. 그러니까 84년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잖아. 물론 당연히 살았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영화로서 접한다는 거지 간접적으로. 근데 봤더니 거기에도 어머니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살인자 아들이 있어요. 살인자 아들. 물론 그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살인이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정도라고는 생각해 나는. 그 당시 경찰들의 폭력과 억압과 말도 안 되는 공권력의 폭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발적인 살인이 벌어진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야 되는 현실 속에서 그 당시 그 시절에도 어머니가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 아들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워하는 게 벌써 느껴지더라고. 그 감정이. 그런 것들이 이 80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너무나 좋게 다가왔어. 뭔가 변하지 않는 것들은 있구나라고. 인간 역사에 인류 역사에서 그런 기본적인 가족애와 모성이 느껴져서 너무나 따뜻함이 느껴지는 영화였다. 빈치는? 나는 되게 공감하면서 봤던 부분이 일자리 구하는 거. 그 5,000명 구하는 자리에 30만 명이 몰렸었나? 그게 너무나 현실이다. 지금 내 상황과 다를 게 뭔가. 진짜. 나도 복숭아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 시대에도 일자리가 복숭아 따는 건데도 없었구나라고 느끼면서 힘든 내 현실을 떠올리는. 저도 약간 이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 나도 이랬던 것 같은데 나는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84년 전 영화라고 했잖아요. 뭔가 발전도 하기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전인데 맞아. 그때도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은 너무나 명백했구나가 맞아. 느껴졌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영악해지는 것도 있겠지. 근데 그 전에도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구별은 지어졌구나. 맞아. 그래서 인간은 똑같구나. 그리고 이 영화의 반응 중에 진짜 흥미로웠던 게 아스팔트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놀라더라고. 맞네. 그러니까 무려 84년이나 84년 전인데 됐는데. 미국에는 그때에도 이미 교통량,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드넓은 끝이 없는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었다. 사실 컬러로만 바꾸면 지금 찍은 거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름의 각색을 정도였어. 했던 정도인 거니까 그런 현대적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맞아. 여러모로 인상이 깊은 영화였습니다. 존 포드 감독님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만나는 게 3인의 악인? 3인의 악인. 한번 가실까요? 좋습니다. 나중에 가시죠. 이분이 아카데미만 4관왕을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저희가 3편을 몰아서 하루에.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재밌어요 벌써. 네? 그 작품상을 레베카랑 결었더라고. 근데 레베카 정용돈? 레베카랑 결었는데 레베카가 작품상을 가져가고 레베카 고맙습니다. 네, 감독상은 이 존 포드 감독님이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멋있으시다. 네. 베스트 장면은 저는 아까 말했던 복숭아 따라가는 일자리에 30만 명이 몰린 거. 너무 저의 처지와 공감이 너무 돼가지고 잊을 수가 아이들 없어요.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복숭아 열심히 따겠습니다. 전 일당백 가능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런 각오 네. 다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내뱉는 단어야. 응원을 해야 되나라고 한참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의 없어. 혜택은 베스트 장면. 먹을 게 없는 그 정착촌에서 아이들이 와서 끓인 스프를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주걱을 주워라라고 했을 때 정말 여실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헝그리 정신이 가득한 그 장면이 너무 안타깝고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한 끼 끼니조차 해결을 못하는 거야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저는 그거 보면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의 상황이 좀 생각이 났어. 우리나라에 충분히 그거보다 더 했겠지. 더 하면 더 했지. 부대찌개가 원래 햄을 넣어서 부대찌개가 아니라 다 꺼먹어서 남은 잔반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찌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좋아해. 뭐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우린 또 문화가 주고 먹으니까. 맞아. 네. 케이씨 죽는 장면. 막대기 퍽 맞고 이렇게 쓰러지는데 너무 허무하게 갔어. 우리 전 목사님. 맞아. 반드시 희생자가 필요하구나.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저 시대에도 희생이 따라야 한다. 뭐 그렇게 쉽게 가실 줄 몰랐지만 또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톰 조드도 이제 바뀌잖아요. 조드. 내가 왜 목소리를 내는지 알겠다. 이제 그 죽음을 보고 이제 바뀌게 된 계기를 보면서 어느 시대나 참 희생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저런 입장이면 나는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하시겠죠. 전 가장 멀리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전 이미 지금 뛰어가고 있어.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백할 게 네. 저는 민방위 훈련을 온라인으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만큼 저는 호국 보훈 애국 네. 한번 봅시다. 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 민방위 7년 차. 7년이나 됐어요? 예. 예비군 말고 민방입니다. 민방위. 열심히 언제 살고 끝나요? 있습니다. 좀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정확히 몰라. 그냥 계속 날아오니까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하더라고. 네. 존 포드 감독님 작품은 예? 존 포드 감독님. 존 포동이요? 포동인가요? 존포도에다가 존포동? 존포동. 존포동이요? 우리는 이름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요? 왜 저를 전적이 너무 전적이 있으신데? 르베송? 도스토옙스키? 존 포드 감독님의 영화 한 번쯤은 진짜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한 번쯤. 죽기 전에 꼭 보시길. 진짜로? 네, 너무 명작이고 그러면 좋은 작품을 또 소개해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오늘 아담한 공작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